중복 조합까지만 하고 이항 정리는 오늘은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조합과 관련해서 아니야, 일단은 중복 조합 어떤 건지 배워보고 제가 중복 조합 관련 재밌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중복 조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중복 순열이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 중에서 4개를 뽑아보세요.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아까 중복 순열은 나열하는 거였고요. 중복 조합은 선택만 할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선택해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골라도 된다는 거겠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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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골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합은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그냥 뽑았어야 됐거든. 5C4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중복까지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건지 요거 배워볼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3개 선택으로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긴 합니다.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 뽑는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화 해보시면은 NHR 이렇게 쓸 수 있긴 하겠죠. 자, 요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잠깐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돼. 3개. 하나, 둘, 셋. 자, 얘네가 뭐가 될지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자, 일단은 보세요. 갑자기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칸막이를 4개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나열해 볼 거예요. 일단 봐봐. 뭔 소린가 싶겠지만 예를 들면 요렇게 나열할 수 있다. 봐봐. 칸막이 2개 놓고 하나, 둘 놓고 칸막이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칸막이 하나 놓고. 자,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칸막이 기준으로 맨 왼쪽은 A의 개수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여기는 B의 개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는 C의 개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는 D의 개수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는 E의 개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뭐냐면 A, B, C, D, E 중에서 3개를 골라내기만 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골라내는 경우의 중에 C, C, E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쵸? 5개 중에 3개 고르기만 할 거니까 고르는 경우 중에 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렇게 칸막이를 이용해서 칸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칸을 요렇게 나눠 놓으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A의 개수 1개도 없습니다. B의 개수 1개도 없어요. C의 개수 2개 있습니다. D의 개수 1개 있어요. E의 개수 1개도 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지금 이해되시나? 갑자기 칸막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예시를 몇 개 더 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 중에서 3개를 고를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A, B, C 고를 수도 있거든. A, B, C.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3개가 있는데 칸막이를 어떻게 놓으시면 되냐?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 하나 놓고 요렇게 놓으시면 얘가 이제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D의 개수, E의 개수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칸막이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개수를 표현해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D 요거라고 한다면
칸막이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맨 앞에 거는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D의 개수, E의 개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를 셀 건데 어차피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내가 순서 나열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칸막이를 이용해서 칸을 막아버리는 거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바들의 개수를 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나열해 주시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세셔야 되는 건 얘네들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 세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만 세면 되거든? 그럼 이 경우는 이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거 아니지. 같은 거 씻는 순열 아니지. 이 상태에서 세는 방법이 요게 될 겁니다. 7개 중에서 3자리만 고르시면 돼요. 요거 주황색 들어갈 거 3자리 고르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하나하나의 그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7자리가 총 있을 겁니다. 총 7자리 중에서 이 주황색 바가 들어갈 자리가 몇 개일 것인가 요것만 세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7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4개 고른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중에서 이 주황색 이 들어갈 자리 3개 하나, 둘, 셋 골라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칸막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A의 개수 0개고요. B의 개수 3개고요. C의 개수 0개, D의 개수 0개, E의 개수 0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나열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C3 또는 7C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일반화를 한번 해보자면 일반화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상황이다. 이때 이 나열해야 되는 대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주황색 3개 얘네는 뭐냐면 선택될 3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선택될 3개 그게 이렇게 주황색 언더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칸막이 개수는 4개예요. 이 4개는 어떤 것 때문에 정해지느냐. 총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자가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5개의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가 4개가 필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여기 칸막이 숫자 4개입니다. 그렇다면 저 OH3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3에다가 5 빼기 1을 더한 거예요. 자, 칸막이 수는 언제나 개수가 5개 있으면 그거보다 한 개 적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다 나눌 수 있잖아. 그치? 중간중간에만 놓으면 되니까. 이거에다가 C 몇 개냐? 3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NR, 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자, 몇 개 필요하냐면 일단 R개 필요하죠. OH3 3개 선택하는 상황에서 하나, 둘, 셋 이니까 R개 필요하고요.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냐면 N-1개가 필요해요. N-1개. 왜냐면 N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한 개 적은 칸막이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왜 3이야? R 이렇게 됩니다. 총 개수 중에서 여기 언더바 몇 개인지 세주면 되니까. 또는 어떻게 쓰실 수도 있냐면 여러분이 그 조합의 성질 알고 계시면 익히 알고 있겠지만 C N-1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조합의 수에서 n 플러스 r-1과 r 이렇게 돼 있을 때 rn-1 두 개 더하면은 요 n 플러스 r-1 나오니까 요거 수나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근데 각각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이제 그 선택해야 되는 대상을 나열하는 게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칸막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칸막이 이용한다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NHR의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r-1 CR 또는 n 플러스 r-1 C n-1. 딱 헷갈리게 생겼지? 저거 막 r-1 하고 이러면은 바로 틀리는 거요.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중복조합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칸막이를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 관련된 슬픈 얘기가 뭐냐. 내가 아무래도 수학은 좀 잘했겠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에서도 제가 모의고사를 좀 잘 봤어요. 모의고사를 잘 봤는데, 네,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제 3월에 한 개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 그러니까 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되잖아, 사람이.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연하겠지? 한 개 틀렸단 말이야, 전 과목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공부를 안 했어요. 이때부터 뭐 했냐면은 그 수리논술 하겠다고 이제 수리논술 준비를 좀 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6월이 딱 됐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거야. 6월 되면 여러분 그 아시죠? 재수생 들어오고, 그 반수생은 아직 안 들어오긴 하지만, 재수생 들어오면서 평가원 시험을 보니까 여기서 시험을 좀 망한 거야. 꽤나 망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와, 조졌다 싶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9월은 쬐끔 올랐어, 쬐끔. 여기서보다 쬐끔. 그리고 수능도 뭐 9월이랑 약간 비슷하게 봤어. 근데 이때 제가 2015년 수능인데, 2015 수능.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놀랍게도 이때는 수학 그 문과 이과 따로 있었거든. 이과 수학 1컷이 몇 점이었냐?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전드로 쉬웠어, 진짜. 내가 본 시험 중에 가장 쉬웠어. 이과 수학 1컷이 100점, 이거 말이 안 되긴 하거든. 진짜로 엄청 쉬운 거란 말이야. 내가 이걸 문제를 다 풀었어. 다 풀고 몇 분이 남았냐? 30분 정도가 남았어요. 30분에서 40분. 진짜 이 정도로 엄청 쉬웠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3, 40분 남으면은 검토를 한 3회쯤 했어요. 검토 3회. 내가 아직도 기억나. 9H5였어.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9H5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때 하나를 틀렸어. 검토를 진짜 세네 번을 했는데 이걸 못 본 거야. 진짜 세네 번 보는 동안. 그래가지고 이과 수학 1컷이 100이었는데 96점 받았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딴 거 막 미분, 적분 다 맞추고 확통해서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중복조합 솔직히 말해서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나 너무 싫어, 이거 중복조합. 여기서 틀려가지고 만약에 내가 수시로 갔거든? 수시로 못 갔으면은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사고 났을 것 같아. 이과 수학 100, 컷이 100이었는데. 내 인생에 이제 약간 수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 n 플러스 r-1 CR, n 플러스 r-1 C, n-1. 이렇게 됩니다. 에이씨, 이 숫자도 아직 기억이 나. 미치겠어, 진짜로. 10년이 지났는데. 이때요? 화학. 이때 화학원.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떻게 됐냐면, 한 개 틀린 게 이거였거든? 국어, 영어, 수학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생투였어. 근데 이때는 아마 생투 없었을 거라 생원이었을 거야. 이거 다 맞추고, 요거 하나를 딱 틀린 거야. 뭐 틀렸냐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원소 해가지고, 관계식 세우는 거 있잖아. 뭐 이거 막, 아보가드로수 막 난리 까는 거. 그래서 이때 그걸 틀리고, 이제 수능 때는 화학은 다 맞았어요. 수능 때 화학 다 맞추고, 수능 때는 제가 어떻게 나왔냐. 수학은 안 쓰겠습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됐는데, 등급은 이제,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등급은 이렇게 나왔고, 수학만 이야. 나 진짜 죽고 싶어, 진짜로. 나 수학교육과 갔는데 수학이 이야. 하여튼 이렇게 나왔고, 국어가 97, 영어가 98, 이게 50이었고, 이때는 한국사도 안 봤어요. 생투가 41점이야. 근데 1등급이었어. 이때 진짜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학교에서 한
11등인가?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11등. 학교가 좀 잘하는 애들이었어가지고. 우리 학교 1등이 400점. 다 맞춘 애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문과 1등이고, 문과 2등이 398. 문과 3등이 397. 문과에 3명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얘네가 땅. 그래서 이과 1등은 395. 이과 2등이 393인가 4인가 뭐 아마 그랬을 거야. 쌤이 상상고였어요? 아니요. 나는 상산 아니고 성신이었어요. 여기가 자사고였는데 울산에 있는 학교인데 자사고였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반고 됐어. 똥통학교 됐어요. 똥통학교. 상산 아니었어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 애들이 좀 잘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여러분 특목고 지원 하나밖에 못 하잖아. 애초에 특목고 갈 때. 근데 내가 이제 2012년에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바로 전년도까지는 어땠었냐면은 특목고를 여러 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과고도 하나 넣고 뭐 민사고도 넣고 뭐 어디도 넣고 돈만 있으면 다 넣을 수가 있었어. 근데 우리 때부터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쫄리잖아. 못 가면 어떡하지 하고 쫄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학교였거든 여기가. 근데 애매한 학교에 약간 몰린 거야, 이제 애들이. 좀 잘하는데, 다른 데 가기는 좀 더 높은 데 가기는 청운고라고 하나 있거든, 울산에. 좀 유명한데. 청운 가기는 좀 애매한데, 여기 가면은 잘할 것 같다 한 애들이 이제 몰린 거야.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얘네보다 잘 갔어. 딱 우리 때 1년 동안. 왜냐면 첫 해라 가지고 애들이 쫄려가지고 다 이제 여기로 왔거든.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 잘 갔어요. 성균관대 합격자 막 30명 이렇게 나오고, 40명. 의대 한 20명 붙고. 나도 의대 갈걸.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옛날에 의대 갈걸.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중복조합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렇게 틀리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 진짜로 너무 짜증나. 미분적분 어려운 거 막 함수 있게 생긴 거 막 넓이 막 열심히 막 구해 이렇게 막 구해서 막 했어. 근데 5H3 이거 틀린 거야. 9H5 이거 틀리면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죽고 싶어. 물론 뭐 확통 선택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 선택하실 거니까 주의해가지고 계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해보자. 예제 1번. 자, 같은 종류의 컵케이크. 자, 요거 있잖아. 중복조합은 있잖아. 계산은 그냥 하시면 돼요. 저거 그냥 외워서 하면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요거 잘 생각해봐. 같은 컵케이크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대. 그럼 이게 있잖아. 이걸까?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요. 7H3인가 3H7인가.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 조합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따위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중복 없이 5개를 뽑을 수는 없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치? 근데 중복조합은 요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두 개 중에서 5개 중복을 허락하니까 예를 들어 AA, BBB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중복조합에서는 N과 R 사이에 대소관계가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둘이 값이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물론 똑같을 때가 있긴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얘인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거 잠깐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뭐일지.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요겁니다. 짜잔. 자, 이거인 이유는 일단 중복조합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거든. 서로 다른 n개.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n을 담당하는 요 녀석은요 무조건 서로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컵케이크 7개는 모두 같다고 돼 있거든. 그럼 최소한 얘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 3H7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 3은 뭐냐면은 요 3명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A, B, C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3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A, A, B, B, C, C, C.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A한테는 컵케이크 2개 주는 거고 B한테 컵케이크 2개 주는 거고 C한테 컵케이크 4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이게 3H7이 요 문제의 정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살짝 바꿔볼게. 컵케이크가 다르다고 해봐. 그럼 어떡할래? 컵케이크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는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상황들을 여러분 봐봐.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진짜 헷갈려. 생각보다. 진짜 헷갈려. 나중에 문제 상황에서 막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여러분이 직접 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컵케이크 1번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냐? A, B, C 3명 있잖아. 그치? 그래서 컵케이크 1번 줄 수 있는 거 3가지 경우. 그 다음에 2번 컵케이크 몇 명에게 줄 수 있냐? 3명에게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3번 컵케이크 몇 명에게 줄 수 있냐? A, B, C 3명에게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컵케이크를 3명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3의 7승이 되겠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시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외워져. 외워지지도 않고요. 상황이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그게 확통의 어려운 점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좀 직접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이 계산을 틀리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 줄 거니까 요 값이 3의 7승이겠다. 컵케이크 하나당 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3가지 있는 거니까 3개 해가지고 3파이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H7과 3파이 7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좀 이상해요. 얘는 진짜로 실제로 이상해. 컵케이크를 나눠주는 건데 갑자기 사람 갖다가 이렇게 세버리잖아. 되게 이상해요. 근데 이 약간 좀 뒤집힌 관점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마음이 아파지네 점점.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의 계산이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그 식 있잖아. 그거 그냥 외우면 돼. 그거는 뭐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이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문제들이 섞여 나올 거냐. 중복조합인지 중복순열인지 그냥 조합인지 그냥 순열인지 얘네들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컵케이크 나눠주고 요런 거는 좀 쉽게 파악이 되긴 해요. 근데 나중에 함수가 나오고 그 함수를 뭐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중복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 두 개가 섞여 있는지 조합인지 이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통은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최악의 상황 이해가 안 돼도 문제가 풀려요. 놀랍게도. 그런 과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만 좀 잘 해보시면은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2번 문제로 한번 자, 1번 3H5 요거 계산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해보자.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되니까. 1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 기억 안 나면 그냥 앞에 보세요. 보면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는 연습 문제인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방법의 수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 n 플러스 r-1c r이 있고 n 플러스 r-1c n-1이 있거든. 자, 둘 중에 웬만하면 그냥 하나만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계산의 특성상 요 놈이 있는데 얘가 r-1인지 n-1인지 이거 두 개를 다 외워버리면은 진짜 개 헷갈리거든. 진짜 헷갈려. 생각보다 이게 또 헷갈려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입에 이거는 좀 어떤 걸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입에 좀 붙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는 이 n 플러스 r-1c n-1 얘가 되게 입에 이거 있어가지고 n 플러스 r-1c r 요거 되게 이상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도록 하나만 외우시는 거를 강력 추천하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할게요.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뭐 물론 여러분이 그 암기 잘 하시면은 둘 다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그 암기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만 외웠어요. 내가 암기를 못해가지고 제가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수시가 최종 이게 나왔거든? 1.7? 이게 이과에서 3등이었어 내가 그때. 이과 1등이 1.2였고 2등이 1.5인가? 6인가? 뭐 이랬어요. 이과 3등이었거든? 근데 제가 고1 1학기 때 이때 평균 등급이 2, 3 이 정도 나왔었어 평균이.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요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거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게 결국 이제 수시에 대한 건데 내신 여기서 갑자기 그럼 이 다음부터 거의 다 이게 1이 나온 거거든. 근데 이거 1 나온 게 예를 들어 난 이과였는데 중국어, 한국사, 그 다음에 국어 이런 것도 죄다 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문과 애들 그 막 400점짜리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랑 해도 나는 1이 나왔어.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국어 지문이 있잖아. 그럼 이거 내신에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국어 지문을 7번 썼어요. 손으로. 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국어 지문이 예를 들어 뭐 문학이 예를 들어 소설이 막 5개가 있고 시가 뭐 20개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걸 다 써. 그냥 그 문장을 다 외울 때까지. 그러면서 거기 있는 막 특징들 막 그런 것들도 다 외워질 때까지 7번을 썼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했느냐? 내가 암기를 진짜 못해. 암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손으로 안 쓰면 안 외워지는 거야. 도저히.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모든 지문 다 외웠거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수학도 문제 다 외우고 국어, 영어, 뭐 한국사, 중국어 다 외웠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결국 내신은 어쨌든 뭐 저랑 내신 대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똑같은 문제 계속 풀으라고 진짜 그 프린트 유비 알지? 내가 프린트 한 4-5번 계속 줬잖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프린트나 여러분의 그 불교재에 있는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땐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근데 맞추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냐? 빠르게 맞춰야 돼요, 빠르게. 그래야 뒤에 나오는 연계 안 된 문항들, 어려운 문항들 있잖아. 얘네들을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신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시긴 했지만 어쨌든 남은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무리긴 하겠죠. 이 정도까지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거 하려면은 한 달 반 전부터 내신 준비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신 끝나잖아, 중간고사. 그럼 바로 기말고사 준비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돼요.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은 어쨌든 최대한 많은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들은 또는 이제 연계 문제들은 최대한 빠르게 풀어서 이제 내 시간, 어려운 문제 푸는 시간을 좀 확보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아마 성적이 생각보다 조금 오르시긴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정시 파이터 하셔도 되긴 하는데 쉽진 않긴 해요. 정시 파이터는 진짜로. 오케이, 3HN이 21이다.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나는 무조건 요걸로 외우고 있긴 해요. 3 플러스 n-1 C n-1 얘가 21이다. 요거 계산해가지고 n 플러스 2C2니까 n 플러스 2C2 얘가 21이다. 그러면 n은 5겠다. 7C2가 21이거든. 그래서
얘는 5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계산 방법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5번 문제 한번 살짝 풀어보세요. 5번 문제. 얘도 막 어렵진 않은데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이 여기에 위에 사실 중복조합이라고 써져 있고 우리가 지금 중복조합 배우고 있으니까 아, 중복조합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상황이 중복조합임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안 알려주거든. 이게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중복조합인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 빨간 볼펜 5개와 파란 볼펜 2자루를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거다. 근데 같은 색 볼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5가지의 볼펜은 다 똑같다라는 소리겠고요. 그러면 이 5개를 나눠주는 상황이 좀 전에 봤던 컵케이크 나눠주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C, D, E 5명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A, B, B, C, C 이렇게 나눠주면 A한테는 빨간 볼펜 하나, B한테는 2개, C한테도 2개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4명의 학생들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번 뽑아주시면 되겠죠. 4명의 학생 중 5번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이제 빨간 볼펜을 나눠주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란 볼펜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파란 볼펜은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4명의 학생들 중에서 only 2번만 골라주셔야 되겠죠. 똑같은 사람 2명 골라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면 한 자루도 못 받는 불쌍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2개 곱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은 계산 자체는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이 중복조합임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바로 위에 4번 문제 있잖아. 요런 거 비슷한 거 풀어본 경험 있으시죠? 조합할 때.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3, X, Y, 10. 이렇게 되는 뭐 XY의 순서상 골라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보기 좋게 요거 이렇게 넣을게. 그럼 3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몇 개 있냐면은 7개 더하기 1개니까 8개 있어요.
근데 8개 중에서 XY가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XY가 다르니까 8개 중에 그냥 2개만 골라주면 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자면 8개 중에서 예를 들어 4랑 7을 골랐어. 그럼 자동으로 X는 4고요. 자동으로 Y는 7인 겁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XY가 정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셨을 거냐면 그냥 8C2 계산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고1 때 얘를 조금 고난이도로 문제를 바꿔서 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이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공부 조합 쪽 열심히 이것저것 하셨으면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때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뭐 이게 그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Y 플러스 1 요렇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1을 더해버려. 이렇게 해버리거든.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무방한, 요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여기에 지금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도 지금 그 문제도 있죠. 그러면은 XY가 만약에 자연수라면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문장과 이 명제와 Y 플러스 1이 X보다 크다라는 요 두 명제는 무조건 같은 말이 돼요.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Y 플러스 1이 X보다 크다라는 이 두 가지 부등식이 아예 똑같은 말이 돼버린다고? 얘가 자연수라면? 잘 생각해보시면 그래요. 자연수기 때문에 된 거야. 자연수 아니면 안 돼요. 자연수 또는 정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 더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 더해줘서 이 식과 이 식이 그럼 다시 한번 아예 똑같은 말이 돼버리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3x y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좀 전에 봤던 이 상황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호를 사실상 이제 빼주는 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거든. 그때 고1 때 배울 때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한쪽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배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요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배운 사람이 어떻게 풀 건가? 4랑 12 4 x y z w 12 몇 번이냐면 4번. 자, 얘를 만족시키는 짝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4와 12 사이에 짝수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있을 겁니다. 4, 6, 8, 10, 12 5개 있어요. 5개.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얘네 사이에 등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등호를 없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때까지 배운 것들은 x, y, z, w가 전부 다 다른 상황들만 다뤘었거든. 그때까지는. 왜냐면 순열 조합 둘 다 x, y, z, w가 절대 같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어떤 거 배웠냐? 얘네들 x, y, z, w가 같아도 되는 상황을 배웠잖아. 즉 중복 조합을 배운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기 5개의 숫자가 있잖아. 그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개 그냥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4, 4, 8, 10, 10 이렇게 선택을 한 거야. 그럼 자동으로 이 5개의 숫자가 어디에 배열되느냐? 얘네들의 자동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뭐야? 네 개네? 왜 5개 선택했지? 4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중복 허락해가지고 어쨌든 이 5개 숫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중복 허락해가지고 그럼 걔네들은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조합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기 사이사이에 등호를 다 없애주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어. 중간에 딱 하나 등호가 빠지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이거 고민 잠깐 해보세요. 여기에만 지금 등호가 빠진 거야. 여기에만. 딱 가운데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쩔 수 없이 좀 전에 썼던 그 스킬을 그대로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바꿀 거야, 이 식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붙이면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도 똑같이 다 1씩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요게 되는 거지, 이 뒤에 Z-1이랑 W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은 여기에 1이 빠졌으면은 여기도 1이 빠져야 여기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살짝 많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짝수들만 가지고 순서상 골라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들은 짝수를 고르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 고르는 애들은 홀수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이 상황. 내가 그냥 여기서 바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짝수 조건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수만 가지고 개수 세라 라고 했으면은 그 짝수인 경우보다는 훨씬 쉬워지긴 하겠죠. 그래서 11과 4 사이에 몇 개 있냐, 이거 8개 있나? 그쵸? 8개 있는 거 중에서 그냥 4개 고르시면 됩니다. 위에 건 만약에 짝수 조건 없었다면 9의 H4였겠죠. 짝수 조건 만약에 없었다면.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짝수 조건이 있으면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자, 이걸 딱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들이 중복조합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사실. 계산은 그냥 하면 되잖아, 그치? 계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이 중복조합임을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되고요, 그에 맞춰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여기 개수 조건, 요 문제들까지만 해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책을 좀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까먹지 마시고.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우리 아까 전에 그 여러 가지 순열 문제에서
22번 문제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22번. 그 여러 가지 순열, 이 전의 책. 이 전 책의 15페이지 22번 요거 한 번만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상황은 사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주는 경우를 뭐 예를 들어 미리 하나씩 주고 계산하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직접 하나하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6번 경우가 이 상황과 정확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이 공책은 그냥 똑같은 공책이거든? 모두 같은 공책이야. 그러니까 이 공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얘네들한테 나눠줄 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 없이 그냥 나눠줘도 괜찮다는 뜻일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자, A와 B는요, 반드시 2권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냥 2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그래도 상관없거든. 그치? 2권 이상 받아야 되면 일단 2권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 너네 2개씩 가져라, 그래. 먹고 떨어져라 하고 2개씩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공책 10권 중에서 4권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공책은 6권이 남았고요. 사람은 몇 명이 남았냐면 뭐 여전히 4명이겠죠. 쟤 A, B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중복 조합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중복 조합이 되는 이유는 어쨌든 이 공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엇을 골라야 되냐? 이 사람 4명 중에서 중복해서 6번 요렇게 골라 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공책은 똑같을 거니까 저 공책들을 이렇게 A 2번 골랐으면 A한테 공책 2권 주고요, B한테 공책 2권 주고요, C한테 하나 주고 D한테 하나 주면 된다. 이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중복 조합의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냥. 오케이. 2권씩 이미 나눠주고 얘네들 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책이 모두 같아서 그런 겁니다. 어떤 걸 주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씩 쓱 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8번 문제만 한 번 더 7번 문제 풀어보자. 7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은 이제 뭐 남아서 하시면 되고. 잠깐만, 예진이랑 소영이 너네 뒤에 뭐 학원 있어? 없어? 그럼 공부 좀 하다 가. 안 돼? 아니야? 아니 내가 뭐 5시까지 있으라고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좀 남은 거 좀 공부하다 가세요. 왜 가야 돼? 가야 되면 얘기해. 아니 가고 싶은 거 말고 가야 되면 얘기하라고. 아니 밥은 당연히 먹어야지. 1시 되면 밥 먹고 2시까지 오면 돼요. 밥 먹고. 밥은 당연히 먹어야지. 왜? 밥 먹고 2시에 와. 밥 먹고 2시. 밥은 당연히 먹어야지. 왜? 일단 잠깐 수업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하시고. 자, ABC 3명에게 연필 6개와 지우개 5개를 나눠주는데 다 같은 종류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 연필은 같은데 지우개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충분히 베리에이션 다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들이 중복 조합인지 순열인지 뭔지 다 파악을 잘 하셔야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최소한 연필 하나씩은 받아야 되니까 일단 연필 하나씩 나눠주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럼 이제 연필 몇 개 남냐면 3개 남겠고, 지우개가 몇 개 남아있냐면 5개가 남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연필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3, H, 3. 사람 3명, 연필 3개. 그 다음에 지우개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3, H, 5. 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복조합 틀린 이후로 이거 계산을 안 해요. 짜증나가지고.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수업 듣느라, 아침부터 듣느라 참 고생하셨고, 식사하시고, 돌아오세요. 알겠죠? 2시. 근데 만약에 아니야. 밥 먹고 와. 일단 밥 먹고 와서 얘기해.